나성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생활부장 이영심 선생님입니다.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드디어 실시합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5월 10일 수요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매우 중요하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참여할 수 있겠죠. 학교폭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강요, 금품갈취, 따돌림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관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 사안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학교 자체적으로 이 사안이 충분히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난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안이 중대성이 심하다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결론 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올라갑니다. 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요. 이곳에서 바로 조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 결정, 조치 결정이 통보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가해 학생 측에 또 피해 학생 측에 그 결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설명한 이유는 바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이 제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면 반드시 아는 것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이게 결론이 나서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어떤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결정이 돼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험 기간이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되도록 이번 주에 집에서 개별 PC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좀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PC로 참여하길 바라고요. 다음 주 중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한해서 참여 독려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1회고사 끝날 때까지 참여를 안 한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끝나고 4층 학생부실에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참여하도록 강제할 불상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되도록 그런 불상사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자, 학교폭력 실태조사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이트 타고
들어가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선택해서 그래서 참여하기 누르면 되는데요.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요. 작년이죠. 2022년 2학기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2022년 2학기 이전, 즉 1학기라든가 2021년, 2020년 그 이전의 것은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점 염두에 두기 바라고요. 자, 참여 방법은 학교 쓰고요. 학년, 그 다음에 이름, 인증번호 입력하면 되는데요. 인증번호는 오늘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OX 퀴즈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써내야 되겠다. 맞아. 2021년에 맹구가 나한테 욕했어. 이것도 써야지. 이거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22년 2학기부터 현재 2023년 현재까지에 있었던 일만 응답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곰돌아 기억나? 우리 지난주에 서로 욕도 하고 때리고 했잖아. 응, 지금은 화해하고 다 풀었지만 말이야. 그래도 욕하고 때렸으니 학교폭력으로 써야겠지? 이거 써야 합니까? 지금은 화해해서 잘 지낸다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작년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교육청 심의원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돌돌이랑 다투어서 짜증나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써내야겠다. 이거 써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단순히 친구와 다투어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심각한 상태. 이게 학교폭력에서 그 학교폭력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토끼야,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에는 확실하게 겪은 일, 직접 보았던 일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거야. 아하, 그럼 어디서 들은 이야기, 소문, 확실한지 모르는 것들은 쓰면 안 되겠네? 이거 맞는 얘기들인가요? 맞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겪은 일이라거나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직접 목격한 일, 직접 보았던 일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서술형 문항에 써야 되죠. 특히 서술형 문장에 쓰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학교폭력으로 이게 접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접수가 되고 사안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감을 가지고 그 서술형 문장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주의해서 써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전교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